네, 자, 이번 시간 제 62회 실무시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프로그램 설치하시는데 감독관 확인번호 75번이고요. 교재에 나와 있죠? 자, 회사 코드명은 622번 주식회사 소망입니다. 요 62회는 2015년 4월 12일에 시행됐고 합격률은 한 32.4%. 그냥 평균 정도 좀 나왔어요. 평균에서 약간 모자라는 정도. 그래서 보니까 62회가 32.4. 그 다음에 63회가 29, 64회가 23, 65회가 최악이었죠. 요런 합격률은 나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4.2%. 그래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32%면 뭐 그전에는 33, 36까지 있거든요. 43도 있구나. 바로 그 전해 60일에. 그래서 평균 정도, 평균에서 약간 모자랄 듯. 자, 실무시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전폐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4월 30일 영업부에서 법정단체인 무역협회의 일반 회비로 50만 원을 보통요금에서 지급하였다. 회비 낸 거 세금과 공과죠. 그래서 자, 세금과 공과 금액은 50만 원. 이거 영업부니까 판이죠.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해서 50만 원. 자, 이렇게 그냥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난이도가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3월 20일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전기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배원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있었겠죠. 60만 달러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받았다. 단 전기말 외화자산 평가는 적절하게 하였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 5월 10일 입금 시 이거 날짜가 맞나요? 3월 20일? 이거 지금 날짜를 제가 틀리게 했네요. 요게 5월 10일입니다, 이거. 어째 이상하네요. 밑에 환율 날짜하고 안 맞아요. 5월 10일. 네, 요거는 수정할게요. 그럼 요것도 5월 10일. 5월 10일 날 우리가 외상값을 수금할 때 환율은 1,100원. 환율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100원씩. 그러면 외환차손이 생기겠죠. 자, 우선 외상 매출금 전부 수금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금액은 얼마죠? 계산해 봐야죠. 1,200원 곱하기 60만 불이었습니다. 자, 60만 불. 그러면 6일은 6, 6, 22, 7 얼마예요? 7억 2천만 원. 자, 7억 2천만 원을 전부 다 수금했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지금 환율로 해서 이거 60만 불을 곱해서 보니까 그럼 얼마가 나와요? 6억 6천만 원. 6억 6천만 원은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6억 6천만 원. 자, 그래서 60만 불은 변동이 없는데 이거를 지금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했더니 외상값으로 장부상으로는 7억 2천만 원인데 지금 환율로 하니까 6억 6천만 원. 앉은 자리에 손해봤죠? 얼마 손해봤죠? 6천만 원. 그러면 외환차손. 차손 6천만 원. 그래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많이 손해봤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10% 이상 날아가 버렸는데. 자, 그 다음 5월 11일 날짜 맞나 확인해야지. 자, 다음 통장 거래를 일반 전폐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이자 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예금 결산 이자가 20만 원이 생겼어요. 자, 16만 9,200원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 갔나 했더니 3만 800원.
이거 분리과세된 겁니다. 원천징수 당했어요. 아예 빼고 줍니다. 그러면 요 38,000원은 뭘로 처리할 거냐? 이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자 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해라. 세금 냈는데 자산 계정으로 해라. 원천징수 했는데 선납세금, 먼저 납부한 세금은 자산입니다.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분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입금액이 요거죠. 169,200원. 9,200원. 그 다음에 요 이자 소득세 38,000원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선납세금 38,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자, 2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자본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5월 29일 당사는 당사의 주식 4천조 주당 임명가액 5,000원입니다. 그러면 5, 4, 20,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한 주당 4,000원으로 매입 소각하였다. 태워서 없애버렸다. 아니면 폐기 처분해버렸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자본 발행했던 걸 회수한 겁니다. 회수한 건데 그러면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죠. 차변에 자본금.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5, 4, 20, 2천만 원 자본을 줄였습니다. 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은 다 안 줬어요. 4,000원만 줬습니다. 그러면 4,000원씩 하면 1,600만 원. 자, 요거는 뭘로 줬죠? 보통예금. 예금 통장에서 1,600만 원 내쳤고, 그럼 400만 원을 적게 줬으니까 자본금을 줄이면서 생긴 이익, 감자 차익이 되는 겁니다.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자, 5번 문제 볼게요. (12월 10일) 본사 영업부입니다. 영업부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여기 표가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예금으로 돈 금액을 납부하였다. 근데 예전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른 형태가 하나 나왔어요. 자, 회사 부담분이 있어요, 여기. 그럼 보통은 우리가 복리후생비 이렇게 했었죠. 본인 부담분은 회사에서 징수했다가 나중에 예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대신 세무서에 이제 세무서나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쪽으로 납부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 부담해주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적고 다시 또 끊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뭘로? 복리후생비. 요거 두 개는 복리후생비로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 계정을 사용한다. 요거 두 개는 보험료로 회계처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납부한 겁니다. 그냥 월급 줄 때 요거는 미리 다 떼놓았던 거고요. 예수금이죠. 요거는. 자, 요 금액 합계 여러분들 계산하면 10만 원, 만 원, 5만 원, 3만 원, 2천 원 해서 총 합계가 얼마나요? 19만 2,850원은 지금 장부에 예수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요거를 지금 납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금액 총액도 계산해야 됩니다. 10만 원, 만 원 이래서 쭉 다 더하면 총액은 27만 6,600원. 자, 총 납부한 금액은 27만 6천 원. 뭘로 납부했죠?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27만 6,600원을 납부했는데 차변에 뭐라고 적을 거냐? 자, 우선 요거 예수금이었죠. 요거 직원들 본인 부담분을 받아뒀다가 요걸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사라집니다. 예수금 19만 2,850원. 850원 납부했고 이제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세금과 공과로 하라 그랬습니다. 세금과 공과.
자, 지금 요거는 영업부 거니까 판이죠. 전부 다 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어디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 자, 요것도 마찬가지 판입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그 다음 마지막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마찬가지로 판이고 두 개 합치면 1,750원. 1,750원. 자,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금액 맞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비비 꼬아놨어요. 문제를.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4월 10. 다음은 당일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지금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소망입니다. 공급자입니다. 자, 요거 화면이 작아서 이쪽으로 해서. 그러면 공급자가 소망이니까 지금 매출 거래입니다. 뭘 팔았냐? 전자제품. 그러면 제품 매출이 되죠. 사간 사람은 누구냐? 거래처는 서울상사.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400만 원에 부가세 40만 원. 돈은 뭘로 받았느냐? 현금으로 40, 어음으로 200. 받을 놈이죠. 외상 미수금이 200.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대충 감 잡았죠. 막 복잡해 보여도. 자, 유형은 매출 쪽에 정상적으로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11번 과세 매출이 되고 공급가액은 400만 원. 부가세는 40만 원. 거래처는 서울상사. 전자세금계산서죠, 지금 이게. 그래서 전자 1. 자, 이거 분계는 뭐 당연히 혼합이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440만 원. 자, 그 다음 차변에는 돈 받은 거 현금이 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받을 놈 200만 원. 자, 나머지는 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예요? 네, 이것도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월 12일 영도 상사의 제품 A를 600만 원 공급가액입니다. 공급하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전자 1 하고요. 자, 공급가액 600만 원. 단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거, 선수금이죠, 이거. 선수금. 60만 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자, 지금 전자세금계산서에 있고 무슨 뭐 부가세에 대한 말은 없지만 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는 별도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6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영도 상사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정상적인 과세 매출이죠. 11번.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일단 제품 매출 먼저 적을게요. 제품 매출. 자, 600만 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받으면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자, 계약금 있죠? 이거 선수금 요거 빼고 나머지만 받으면 됩니다. 선수금이 6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죠? 자, 600만 원이죠? 자, 나머지 600만 원은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6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금액 맞아요? 맞죠? 예. 내가 지금 헷갈린다. 예. 자, 3번. 자, 요거 오늘은 좀 그전에도 한두 문제 나오긴 했는데 마이너스로 금액 입력하는 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령을 하나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4월 15일 광고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서 4월 1일 매입한 겁니다. 오늘은 4월 15일이에요. 판촉용 수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1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10,000원을 교부받고 대금은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수건을 매입하고 아직 돈을 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게 하자가 있어서 다 반품 처리하고 없었던 일로 하면서 계산서 받았던 거 다시 수정세금 계산서로 해서 없었던 일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그 전에 요거 4월 1일 한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4월 1일 해서 봤더니 뭐 과세 판촉용 수건 10만 원, 부가세 10,000원, 뭐 거래처 우리 상사 해서 혼납해서 분계 이렇게 했었습니다. 부가세 세금 광고 선전비 미지급금.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4월 15일 가서 요거랑 똑같은 분계를 하면서 마이너스 뭐 1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10,000원 해서 일일이 다 쓰고 다 분계하고 또 입력을 했잖아요. 시간을 절약하는 요령도 좀 있어야죠. 요거 실제 실무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요. 자, 다시 여기. 아이고. 여기 가서 클릭하세요. 1일 가서. 그럼 요거 다 클릭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요 옆에 보면 F4 복사가 있습니다. 전표 복사 누르세요. 복사 일자는 지금 현재는 이게 4월 1일인데 우리가 수정할 거는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가서 그냥 엔터 치면 뭐 분계 포함 여부 돼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포함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 확인 누릅니다. 날짜, 전표를 복사해 갈 날짜 4월 15일 확인. 자, 그리고 나면 4월 15일 가면 복사한 다음에 확인하고 4월 15일 가면 이렇게 딱 떠요. 떴는데 아직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요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를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10만 원 해서 엔터 치면요. 부가세도 마이너스, 여기 분계도 다 마이너스로 다 바뀝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새로 입력할 필요 없고 시간 절약되고 실수 안 하고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 10만 원, 원래는 10만 원 똑같이 복사되어 왔는데 거기서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수정해서 엔터 치면 쫙 알아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끝. 자, 오히려 이게 낫겠죠. 자, 요런 요령대로 실무에 가면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마이너스 해야 되는 문제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17일. 대표이사가 업무를 위해 제주도에 방문해서 업무용 승용차 포인트는 이겁니다. 몇 cc예요, 이거? 1000cc 이하, 998cc. 모닝 정도 아마 탔나 봐요. 주식회사 탐나 렌트카에서. 근데 탐나 렌트카 실제 있어요. 한라 렌트카, 제주 렌트카 다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가 한 20, 30개 되거든요. 제가 이거 촬영 끝나면 이달 말쯤에서 집에 한번 좀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요즘 약간 비수기거든요. 비행기표가 진짜 싼 게 나왔는데 15,000원이에요. 편도. 그래서 유리할증료 없고 공항 이용료 4,000원 하니까 19,000원. 근데 여기서 김포항까지 택시 타고 가면 택시비가 더 나오고요. 비행기표는 오히려 싸고. 자, 그리고 렌트카도 알아봤습니다. 요 모닝 같은 거 말고 그냥 아반떼급 1500cc 딱 했더니 이게 얼마냐니까 내가 한 3일 빌리겠다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하루에 9,000원이에요. 엄청 쌉니다, 지금. 그래서 오픈카를 탈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자, 탐나 렌트카 실제 있습니다. 3일간 렌트하고 렌트대금 50만 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수령했습니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요거 원래 1000cc 이하인 경우에는
뭐예요? 1000cc 이상은 불공이죠. 아무리 저 출장이지만. 근데 불공은 아닙니다. 1000cc 이하니까 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렌트한 거니까 임차한 걸로 봐서 임차료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형은 지금 방문 업무 수용차 렌트한 거니까 매입이 되죠. 매입 유형 중에 특이사항 없으니까 과세 51번 과세 하고요. 공급가액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 부가세 5만 원. 3일 렌트하고 엄청 비싸네요. 성수기는 이렇게 가버립니다. 비수기가 그래서 좋은데. 자, 거래처. 탐나 렌트카. 전자요. 자, 분개해 볼게요. 우선 요 렌트비는 자, 임차료로 하라 그랬습니다. 차변에 임차료 5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냈죠?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미지급금 55만 원. 자,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죠. 예. 대표이사가 업무를 이사간 거 임차료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요거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자, 됐고요. 5번 문제. (4월 30일) 일본 노무라사로부터 수입한 공장용 기계 부품과 관련하여 양산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관련 부가가치세는 금일 전액 보통예금에서 부가세는 납부했습니다. 작성 일자 4월 30 기계부품 공급가액 세액 합계 영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내용 잘 파악해야 됩니다. 기계부품 수입한 거는 물론 여기 금액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거래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부품에 대해서 돈 냈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래처도 이겁니다. 양산세관에서 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당신네 요 기계부품 수입한 거에 대해서 세금 내시오. 네, 알겠습니다. 해서 155만 원을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요거에 대한 거래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매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입과 관련해서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원래는 요거 수입할 때 같이 처리해 주는 게 보통 정석인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만 따로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과 관련된 거 마찬가지 수입이 몇 번이죠? 55번. 요거 유형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그냥 명목상으로만 이건 기록하는 겁니다. 자, 부가세 155만 원. 요것만 이제 처리할 겁니다. 거래처는 양산세관입니다. 이거 거래처는. 왜냐? 세금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1번이 되고요.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55만 원. 자, 부가세 납부한 거 부가세 대급금 15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분계는 혼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들어갈게요.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주식회사 소망은 4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 보험기간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그래서 240만 원입니다. 1년치가. 그럼 나누기 12 하면 월 20만 원이라는 소리죠. 화재 보험료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월 1일 날 뭐라고 된 거냐면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선급 비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단 음수로 입력하지 말고 월할 계산할 것. 그러면 선급 비용 중에서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당기분 비용으로 잡아야 됩니다. 보험료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자, 몇 달이냐면 4월 1일부터니까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가 9달. 월 20만 원. 그럼 180만 원.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라고 돼 있던 건 자산이 이제는 없어져야죠. 왜? 비용으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선급 비용 18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비용 위험비 예상 요 문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공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니까 보험료 여러분 검색했을 때 여러 개 뜨죠.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요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현금과 부족에 대한 문제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현금과 부족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차변 대변 바뀌지만 않도록.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 어느 게 많냐? 장부상 현금이 7,000원 많아? 그럼 장부. 그리고 항상 고칠 수 있는 건 장부만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얘가 7,000원, 장부가 7,000원 많으니까 7,000원을 빼면 됩니다. 장부에서 7,000원 뺀다는 거는 대변에 현금 7,000원 그리고 이게 대변이고 원인이 파악 아직 안 됐으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 7,000원. 여러분 막 서두르지 말고 요거 분계 한번 딱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결산실에서 없애주는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건너뛰고 하다 보면 현금과 부족이 막 좌우가 바뀌어버려요. 자, 결산일에 현금 5,000원은 어이없게도 책상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무실에 입금이 되겠죠. 현금 7,000원. 7,000원이 5,000원이죠. 5,000원. 나머지는 2,000원은 결산일 현재까지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영업의 비용 항목 중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처리할 것 뭐예요? 잡손실 2,000원. 친절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는 없어져야죠.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식 되면 없애줘야 됩니다. 만약에 책상 밑에서도 발견 안 됐다 그러면 전부 다 잡손실 7,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에 대한 게 또 나왔습니다. 자, 당사의 ABC 코 LTD, ABC 주식회사라는 소리죠.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자, 10월 31일 날 수출 및 선적해서 요때 이제 제품 매출로 된 겁니다. 수출 대금은 3만 불, 선적할 때 환율은 1달러에 1불에 1,170원. 그럼 곱하기 하면 이게 얼마죠? 외상 매출금이 90만 원 나오나요? 이거 뭐 조금 이따 계산합시다. 계산기가 없어. 전액 외상으로 수출했습니다. 3만 달러. 자, 11월 30일 위 수출 대금 중 일부인 12,000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이때 환율은 1,170원. 3만 달러에서 12,000달러 이거 빼면요. 자, 얼마가 나와요? 자, 18,000달러가 남았습니다. 18,000달러. 그래서 이거 빼면 18,000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일 환율이 보니까 1,120원이에요. 1불에. 자, 그러면 18,000불 남았는데 이거 뭐 전체 계산할 필요 없겠네요. 자, 18,000불이 1,170원이었는데 지금은 1,120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8,000불 곱하기 50원. 그러면 5일은 5840. 90만 원 나오나요? 예, 90만 원. 90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앉은 자리에서 요놈이 환율이 떨어지는 50원씩 떨어지는 바람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9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감소 대변 외상 매출금 90만 원. 그리고 요 손해 본 걸 뭐라 그러냐?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손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거래처 적어야죠. 어디에요? A, B, C. 컴마 없죠? A, B, C. 자, A만 치면 치고 검색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그냥 다 하라 그랬죠. 이거 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결산 반영만 해버리면 됩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 의무 기말 잔액에 대하여 1%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대손상각 클릭. 그러면 대손상각에 대한 메뉴가 뜨고요. 거기에서 대손율이 1%인지 확인만 하고 그리고 손댈 거 없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2억 4,100만 원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120만 원. 요거에 1%에서 잔액 빼고 나머지 121만 원. 받을 넣음 132만 7,930원. 그리고 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결산 반영 반드시 클릭해야 돼요. 밑에. 클릭.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가 다음 순서인데 다음 문제를 하나 보세요. 다음 문제도 보면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그것까지 한 다음에 이거 결산 반영은 하고 그러면 다시 결산 정리사항 메뉴가 그대로 남아 있죠. 여기에서 원재료 800만 원. 그다음에 제공품 단기 총제조 비용에 기말 제공품 재고 어디 있나? 예, 기말 제공품 재고 요거 400만 원 기말 제공품. 그다음 기말 제품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쪽에 보면 기말 제품 자 1,284만 원. 요거 3개 입력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딱 누르면 다 끝났습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자, 60회까지 끝났고 다음 시간에 63회 이론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